투자에 대한 모든 걸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투자 프로파일러 미스터 한,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매니저님, 오늘 그동안 하락세를 이끌었던 조방원이 네. 상승 흐름을 보였어요. 다시 이 주도주들의 관심을 가져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중요한 위치고요. 네. 또 중요한 흐름이고 또 중요하신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 뭐 아직까지는 저는 기존의 주도주가 다시 주도주로 부상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보여져요. 다만 이 원전주들 같은 경우는 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자, 원전주들은 그동안 이제 조방원 종목이라고 해서 올라오긴 했는데 원전주가 제일 후발로 나왔죠. 네. 그리고 원전 섹터들은 이제 원전 르네상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모멘텀과 호재가 앞으로 더 많이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그동안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 정도 나왔고 아마 원전주들이 곧바로 강세가 연출되기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러나 원전주들은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더불어서 미국과 그리고 유럽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성장 가치가 부각이 됐던 만큼 그런 모멘텀은 아직은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중장기로 봤을 때는 원전주들은 또 하나 주도주로서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원전주들은 단기간적보다는 중장기적으로는 보실 만한 그런 섹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방원들이 오늘 상승세를 이끌긴 했지만 신주도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반자라고 하죠. 네네. 그쪽에 여전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래도 조방원 중에서는 원전 쪽에서는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 단서 통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내일 시장의 단서는 바로 박스권 장세입니다. 요즘 너무 답답해요. 그죠? 네. 이 단어만 들어도 벌써 답답하죠? 네. 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답답한 이 박스권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나마 뭐 하방으로 깨지지 않고 주가가 안정권에 들어와서 그나마 다행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참으로 지루하고 답답한 흐름들 오늘도 하루 종일 그 원전주가 낙폭 과대에 따라서 반등에 나선 것 외에는 뭐 시장 자체가 굉장히 지루하고 답답한 흐름이었었고요. 전반적인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도 그렇게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배팅을 안 합니다. 외국인도 거의 관망, 기관도 관망이겠죠. 결국에 지금 이러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의 실타래를 풀어낼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정책입니다. 정부의 정책 자체가 뭐 대주주 한도로 50억으로 기존대로 그대로 유지를 하는 이런 정책이 일괄적으로 밀어줘야만 정책의 일관성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돌아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시장은 좀 답답한 이런 박스권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내적으로는 그러한 정치적인 불확실성, 외적으로는 이제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시죠. 일단 미국의 이제 CPI가 PPI가 그렇습니다. PPI가 상당히 높게 발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금리 인하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더라도 뭐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는데 그나마도 그 확률이 좀 낮아지고 있는 이런 상태인 걸 보게 되면 단순하게 금리 인하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니겠죠. 이런 것들도 지금 시장에서는 부담요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적인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이에 따라서 시장의 박스권 장세가 진행이 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이제 미국 증시를 제외하고 한국에서 기존의 우리나라 이제 정책이 대주주 한도로 50억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네. 이거는 국내 증시가 개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됩니다. 그동안 국내 증시도 경기가 좋아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주저하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국내에서 정책적으로 정책이 그렇게 50억 정도가 유지가 되면은 국내 증시는 개별적인 반등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꼭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시장은 오늘도 보셨습니다만 많은 종목군들이 낙폭과됐던 이제 원전 주식의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났고 또 조방원 주식 반등도 나타났듯이 다른 종목을 주시로도 내일도 새로운 섹터가 또 순환하면서 잠깐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겠죠. 짧은 순환매가 나오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가 참 어려운 단타 매매를 수익 내기 굉장히 어려운 장세가 됩니다. 그러나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정책이 다시 뭐 일괄적으로 좋은 쪽으로 계속해서 돌아선다고 한다면 증시가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숨고리 장세를 통해서 중기 주도주가 될 만한 종목은 오히려 바닥에서 물량을 잡아가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겠고 뭐 그 대표적인 종목들은 뭐 언급하듯이 반도체, 뭐 2차전지 그리고 자동차 쪽이 아직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호재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또 자동차는 현대차가 오늘도 기관 외국인들의 양매수가 들어온 상태고 2차전지 너무나 견조한 흐름이 계속 전개되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다가 언급드렸듯이 원전주 오늘 뭐 급락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 성격이 강합니다만 이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더불어서 손을 잡고 본격적으로 미국 위주와 북미와 유럽 쪽으로 본격적으로 진출을 타진해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본격적인 뭐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고 또 미국에서 원전 발주가 시작이 되거나 하는 등의 흐름이 나오게 되면 본격적인 시세 분출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로는 이제는 원전주들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상당히 많이 높여야 될 그런 위치인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림을 하나 보도록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차트 일봉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는 지금 이제 기아차와 더불어서 여러분께 꾸준히 언급드리고 있습니다만 현재도 주가는 200일 이평선 돌파 후에 지리한 횡보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여기서도 반등 시도가 됐다가 결국엔 관세가 부과가 되면서 급락이 나왔고 다시 반등이 시도가 되고 있는데 현재 이 구간에서는 딱히 뭐 악재가 없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관세 부과라는 변수도 사라진 상태고 또 너무나 또 저평가된 상태고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점진적인 회복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도 보시게 되면 자, 기관들이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외국인들은 그 전부터 강하게 들어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의 양매수가 들어오는데 그 매수 규모라든가 강도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하지만 점진적인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 종목의 주가도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결국에 시장의 주도주는 아직까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미 많이 올랐던 뭐 전력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방산주라든가 이런 종목들보다는 이제 이렇게 못 올랐고 바닥권에서 저평가된 자동차라든가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종목들 이런 종목으로 매가 꾸준하게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좀 안전한 종목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판단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 시장이 조금 쉬어가는 상황에서 우리는 저가 매집의 기회로 삼아서 2차 전지, 자동차, 반도체에 이어서 오늘은 또 원전이 새롭게 네. 추가가 됐네요. 이 점까지 잘 생각하면서 저희가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매니저님의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 PNT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네. 오늘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제는 보유자 영역일까요? 그렇죠. 아니 보유자 영역도 되지만 제가 네. 보기에는 아직은 뭐 시작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일단 오늘 이 종목도 리뷰를 가져온 것은 뭐 많이 올라서 뭐 수익 냈다 뭐 자랑하는 게 아니고 네. 2차 전지 관련주가 전반에 걸쳐서 되게 굉장히 부진하고 안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렇게 종목들이 한 가씩 한 종목씩 야금야금 제가 표현해드리고 있죠. 야금야금 꾸준하게 갑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부진하고 2차 전지 관련 전반에 걸쳐 부진하지만 뭐 이 종목도 돼가지고 일부 엠프러스라든가 또 일부 종목군들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는데 급격하게 안 갑니다. 야금야금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은 곧바로 가는 경우는 많지 않고 약간 또 늘렸다고 또 가는 이런 형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시장이 답답하고 지루하고 힘든 장세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어느 한 구석에서는 이미 야금 시세가 나고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고 2차 전지 관련주 전반에 걸쳐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대표적인 몇 종목들의 반대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PNT 같은 종목들은 강력한 실적과 그리고 기술력,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 대비 좀 강한 흐름이 나오는 것이겠죠. 이런 종목들은 역시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반등이 본격화될 때 주가의 상승 탄력이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전반에 걸치는 관심은 갖되 절대 급하지 말고 시각을 좀 멀리 보고 느긋하게 본다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시기 바라고 이 종목도 정말 저평가되고 기술력이 탄탄한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들고 가시는 전략은 계속 이어가시는 게 좋겠고요. 없다라고 한다면 역시 장중 조정을 위한 저가 매수 필요할 겁니다. 제가 보기엔 내일 이후에 약간 살짝 눌리거나 옆으로 기어가는 이런 광세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조정을 통한 저가 매수는 여전히 유리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NT 이렇게 만나봤는데요. 수익을 극대화하고 또 없다면 지금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볼 종목은 LNF예요. 7월 22일에 공략해서 한 달 만에 40%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네. 자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수익 많이 났죠. 근데 이 종목도 제가 이제 PNT에 이어서 이제 LNF 같은 2차 전지 관련주를 또 가지고 왔는데, 자, 이 종목이 지금 수익률이 PNT보다 훨씬 많습니다. 네. 많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보시게 되면 여기서 말씀드렸고 강하게 올라오면서 춤을 추면서 계속 갑니다. 갔는데도 많이 올랐는데도 안 빠집니다. 안 빠지죠. 이 얘기는 뭐냐면 역시 2차 전지 관련주 전반에 걸쳐 흐름 자체가 살아있다는 얘기고 가서 쉬더라도 무너지는 그런 위치는 아니에요. 너무나 긴 시간 동안 많이 하락했고 이제 대바닥을 찍고 이제 막 고개를 들고 있는 상태고 이제 오른 상태에서 약간 쉬어가는 과정이지 무너지는 상태는 아니다. 약간 옆으로 기어가는 과정이 연출되고 나서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현재 이런 차트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게 2차 전지 업종 대표적인 LG엔솔과 삼성 SDI가 바로 그런 패턴이죠. 200일 평선 돌파 후에 약간 눌리거나 쉬어가는 그런 과정이 전개됩니다. 결국엔 LG엔솔과 삼성 SDI 같은 업종 대표주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그런 종목이 올라갈 때 이런 종목 또 따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얘들이 다시 추가적인 반등세를 기록할 때 LG엔솔과 삼성 SDI가 더 올라갈 때 앞으로는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너무나도 못 올랐던 소외됐던 종목들
많은 종목이 좀 더 따라가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목들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이 늘어날 거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간 유지하시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견조한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성급하게 팔지 마시고 눌림을 통한 저가 매수가 필요하겠고 언급드렸듯이 2차 런지가 살아있다는 걸 여러분께 또 한번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NF 역시 성급하게 매도하기보다는 계속 가져가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제가 아까 성공률을 이 수익률을 40%라고 했는데 50%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더 높은 수익률이었다는 거 다시 정정하면서 이제 내일장 공략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종목 봐야 할까요? 공개해 주시죠. 더즌입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이제 주목해야 할까요? 주목을 계속 하고 있는데 주가가 안 움직이죠. 네. 근데 더준도 오늘도 이제 움직였다가 이제 막판에 좀 상대적으로 탄력이 떨어지는 모습이고 요즘 시장이 정말 모멘텀 매매와 그리고 이제 그 재료 매매가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이고요. 또 시세가 연속성 자체가 그렇게 강하게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짧게 움직이는 그런 형태들. 그리고 이제 타이밍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장세입니다. 타이밍을 잡는 게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매매할 때 있어서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은 좀 방향성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아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네. 방향성 자체가 우상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후에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맞거든요. 자, 이런 측면을 봤을 때 더전을 비롯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의 주가가 과연 여기서부터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그림을 하나 먼저 보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제가 이제 뭐 카카오페이라든가 일부 종목들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하나의 대세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드렸었죠. 자, 요 기사를 보시더라도 이제 그동안 가상화폐를 금지했었던 중국이 그동안이 아니죠. 지금도 뭐 이제 블록체인이라 이쪽에 가상화폐를 금지하고 있는 중국인데 중국이 이제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을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달러 패권에 도전하겠다라는 것이겠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출시가 됐고요. 이제는 일본마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가 임박이 됐습니다. 홍콩은 이미 출발을 했고 또 일본도 본격적인 제도권 편입이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고 이제는 중국마저도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도입을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조짐이 형성이 되고 있는 이런 상태죠.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을 원화 베이스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과 또 정부하고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다 보니까 이게 도입이 좀 늦어지는 형태입니다. 네. 그러나 한국도 결국에는 이러한 대세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고 또 원화 베이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들어오게 되면 말씀드렸죠. 없었던 시장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분명히 실적과 성장성이 부각되는 종목이 분명히 부각이 될 겁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 베이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과연 어떻게 도입이 될 것인가, 언제쯤 도입이 되나 이런 것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못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제 10월 달 정도에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시간은 제가 보기엔 뭐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8월 말에 튈지 9월에 튈지 10월 초에 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월 정도에 이제 원화 베이스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이 된다고 한다면 그 전부터 반등이 좀 시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우리나라도 지금 그 K 원화 베이스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는 그걸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더즌 같은 종목들은 그런 업체들 스테이블 코인 도입과 관련된 수혜주들 중에서 정말 실적도 탄탄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미국의 아마존과의 업무 협약에 따라서 또 아마존과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 진출에 따른 수혜주로도 분류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카카오페이가 2대 주주로 이제 등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가 저 본격적인 스테이블 코인 가입을 사업할 때 역시 협업을 통한 주가 흐름 자체가 상당히 강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종목군들의 반등이 본격화될 때 상대적으로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섹터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중에서도 실적이 탄탄한 더즌을 가지고 오셨고요.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가 보면 네. 좋을까요? 일단 주가가 참 지루하죠. 뭐 정말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이슈들 때문에 1차적으로 강하게 올랐고 2차 상승까지 나타났다가 지금 박스권 상당 직전 고점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요. 차트 흐름 자체도 상당히 강하게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흐름 참 좋다라고 일단 먼저 판단을 줄 수가 있겠고요. 현재 충분한 기관 조정과 함께 주가 수렴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거래량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완전 바닥권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방향성이 없다 보니까 서로 치고받는 그런 눈치
치복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구간은 일단 우리가 매수를 좀 해볼 만한 그런 위치인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약간의 시간을 좀 걸릴 수 있어도 우리가 소량 정도는 매집을 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종가 5,520원 정도 현재가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은 밀릴 때마다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이고요. 자, 목표가는 일단 7,000원, 그리고 손절가 4,7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즌 만나봤고요. 목표가는 7,000원으로 설정을 해주셨으니까요.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을 가져보고 그중에서도 더즌에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무료 방송에서 앞서 얘기했던 원전주 이야기를 좀 깊게 네. 해주셨죠? 원전주가 좀 중요해졌어요. 뭐 어제까지는 좀 힘들었었습니다만 기존에 나와 있던 얘기들을 다시 재탕한 것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좀 더 넓게 보게 되면 결국엔 웨스팅하우스와의 같이 협업을 통해서 북미라든가 유럽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원전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하고 원전주들 중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주도주, 대장주 맥락의 종목군들을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역시 2차전지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와 그리고 자동차 종목에 대해서도 분석을 드렸으니까 자 오늘 뭐 네이버 밴드 가셔서 MBN골드 한규수 검색하시고요. 오늘 녹화 방송 올려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규수 매니저님 무료 방송과 함께 이제 내일이면 저희가 쉬어가잖아요.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